안녕하세요, 버트농입니다. 손님을 만나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으로 하세요. 이러면 계약이 나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말은 이렇게 5가지예요. 확신의 말, 그리고 부드러운 권유, 함축적인 표현, 관용적인 언어, 그 다음에 질문형 말, 이렇게 5가지를 좀 골고루 섞어가면서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말을 합니다. 사람을 만난다, 영업을 한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영업이라는 게 어떤 말을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결정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클로징. 이렇게 말하면 이 물건 삽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계약서에 도장 찍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나만 모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게, 왜냐하면 내가 어저께 만났던 그 손님이 다른 집 가가지고 계약을 했거든요. 중개를 한 지 한 1년 정도 지난 분이 저한테 되게 속상해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손님을 3번 만났어요. 많이 보여줬어요. 다른 부동산에 갔어요. 한 번만에 계약을 했대요. 속상합니다. 어떤 마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트농님은 클로징 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네,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한테 혹시 알려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어렵다고 얘기했죠. 이 집으로 계약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으로 계약하세요. 지금 사는 분이랑 날짜 맞춰 볼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 말 말고 다른 말이 뭐가 있나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 되게 어려운 겁니다. 말로 들으면은 너무 간단해요. 근데 막상 내가 하면은 그 분위기와 그 시간과 그 사람과 모든 것들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내가 이걸 언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누구한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영업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꼭 필요한 사람한테 물건을 파는 것. 이것도 영업이긴 하지만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 이게 영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살까? 그러니까 손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손님은 나를 만나면은 어떤 기대를 하고 올까? 아마 집을 많이 보여주겠지? 아니면 좋은 집을 많이 소개해 주겠지? 어쩌면 오늘 계약을 할지도 몰라. 아니면 나는 오늘 계약할 생각은 없지만 좋은 집을 소개받고 싶어. 뭐 여러 가지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이 기대를 하는 거는 손님들의 마음입니다. 마음대로 기대를 하고 올 수 있어요. 근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살까? 할까? 계약할까? 이런 생각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영업이 이런 일이에요. 영업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손님들이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주는 말은 있어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말은 이렇게 5가지예요. 확신의 말, 그리고 부드러운 권유, 함축적인 표현, 관용적인 언어, 그 다음에 질문형 말. 이렇게 5가지를 좀 골고루 섞어가면서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이제 확신의 말이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을 하세요. 사는 분이랑 이사 날짜 맞춰 놓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결정을 쉽게 할 수 있게 확신을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정을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결정을 되게 쉽게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부드러운 권유의 말이에요. 지금 이 집은 이 조건이라서 되게 괜찮아요. 나중에 계약하시더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약간 부드러운 말로 권유하듯이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훨씬 쉽게 그리고 수월하게 결정을 해요. 괜찮은 거구나. 내 결정이 나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3번째는 함축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뭔가 직접적으로 말하기 되게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은 지금 광고에서 연락이 되게 많이 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광고에서 사람들의 연락이 많이 오니까 빨리 계약될 거니까 빨리 선택하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이거를 조금 돌려서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4번째는 관용적인 언어인데 이건 좀 준비가 필요합니다. 흔히 집을 보여줄 때 공인중개사들이 많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시세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건물이 관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남양집이라서 되게 따뜻해요. 아니면은 남양이 인기 좋은 거 아시죠? 근데 이 라인만 남양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되게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선택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5번째는 질문형 말입니다. 우리가 손님을 만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뭔가 내가 결정하게 도와주거나 권유를 하게 되면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 유튜브를 보다가 백종원 선생님 얘기하는 걸 봤는데 20대 남자들이 오면은 말 걸지 말고 그냥 서비스만 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서비스만 말없이 갖다 주면 다음부터 단골이 되는 사람인데 괜히 말 걸면 부담스러워서 다음부터 안 온다는 거죠. 근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저도 그러거든요. 누가 말 걸면 다음번에 잘 안 갑니다. 미용실에서도 그렇거든요. 미용실에서 머리 깎으러 갔는데 미용실 아줌마가 막 머리 감겨주면서 샴푸가 어떻고 뭐가 좋고 막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듣고 있고 웃고 나왔지만 다음번에 다른 미용실 갑니다.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럼 이런 손님을 만나게 되면 조금 다르게 말을 해야 되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집이랑 조건이 제일 잘 맞는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타입이에요. 이 집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서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이 5가지를 좀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나는 사람들이 선택을 좀 더 쉽게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마치 제가 클로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말하기들을 전부 다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라요, 계속 만나는 중간중간에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얘기를 해요. 영업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야, 딱 이때 해! 이 사람한테 사용해! 이게 아니라 스스로 적절한 타이밍을 찾아가지고 해야 된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영업은 어렵지만 분명히 선택을 좀 더 쉽게 해주는 그런 말하기는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알고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다음번에 조금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버튼홍이었습니다.